관세 협상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지. 미국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윈윈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속내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시장의 상황 잠깐만 체크를 좀 해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었어요. 코스피가 1%까지 상승 탄력 나타내다가 지금은 0.64% 정도. 여전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매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어제 강보합권 수준 마감했는데 오늘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미국과 중국 관세 이야기가 지금 약간씩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지금 관세 협상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쪽에서는 우리는 미국이랑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또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0.7%대 상승세,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을 하면서 홍콩 시장은 최근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세 이야기. 우리는 미국과 어떤 카드를 주고받았을까요? 왜 이렇게 빠르게 또 미국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걸까요? 조금 더 속내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역시 미국과의 우리 관세 협상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도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딱히 어제까지는 큰 반응들이 없다가 네. 오늘 결과를 나오고 나서 이제 계산이 막 바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일단은 저는 가장 두 미국과 우리나라 양측에서 다 너무 분위기 좋았다라고 70분 동안 얘기를 했다 이러는데 저는 또 제가 너무 비판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쉽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도 약간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우선 좀 큰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네네. 네, 우선 이제 지난 3월부터 쭉 흐름을 한번 네. 보면 트럼프 정부가 2기가 출범하고 나서 네. 멕시코, 캐나다 관세를 때렸는데 네. 한 달간 유예, 그죠? 그리고 뒤에 협상, 네. 그리고 4월부터 상호 관세 시작, 그죠? 그리고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10은 케이스가 될 것이다. 네네. 여러 국가들과 상호관세 협상하기 전에 한국과 일본에게 아주 우호적인 카드와 협상을 모델을 가지고 너희들 봐라.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협상을 했다라고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전략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네. 오늘 아침 협상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언론 흐름을 보면 네. 그런 전략이 이제 드러난 거죠. 먼저 보시면 스콧 벤센터 재무부 장관이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간 오후 5시, 우리나라 네네. 시간으로 아침 6시에 발표를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네네. 미국과 노르웨이 협상장에서 만나는 자리에서 이 벤센터 재무부 장관이 먼저 오픈을 해버렸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물어봤죠. 설명을 하라. 네, 이렇게 설명 얘기했더니 한국이랑 어떻게 됐냐. 이게 여기서 이제 successful 네. 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A 게임을 했다.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 네.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이 이 정도 가져왔으니 노르웨이도 잘해. 요 말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1시간 후에 그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뒷수습을 하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언론 흐름을 보면 네. 첫 번째 일본은 이 벤센트 재무부 장관의 미국 노르웨이 협상장에서 트럼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심이 이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네네. 분위기였고 이제 최상목 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은 이걸 수습하는 상호했고 거기에 이제 헤드라인이 뭘 잡았냐면은 일괄 타결. 네네. 그러니까 줄라이에 일괄 타결을 하겠다는 걸로 수습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뉴스가 뭐가 흘렀냐면은 급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벤센트 장관이 이랬거든요. 네. 일주일 안에 네, 다음 주에 당장. MOU 정도는 네. 할 것 같다라는 말을 흘렸으니까 네. 이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정부가 지금 사실 공백 상태인데 그렇죠. 이렇게 급하게 해? 라는 국내 여론을 의식하셨는지 네네. 최상목 부총리가 7월 패키지를 하는데 빨리 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것도 지금 언론에서 흐르고 나오니까 이것도
수습이 안 됐는지 마지막에는 방위비는 협상에 대비 올리지도 않았다. 네, 방위비 FTA 이렇게 없었다. 수습하는 네.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종합해 보면 아마 한국 측에서 벤센트 재무장관이 저 정도 A 플랜이라고 이야기하고 석세풀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굉장히 반가운 걸 가져왔다. 그러니까요. 예, 이걸 유추할 수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는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 정도 카드를 내밀어서 상호관세 25%를 전면 다 철회한 것인 그러니까요. 정도인지 뭐 여러 가지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하나의 단초는 꽤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네, 제안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카드들을 던졌을까요? 우리가 미국에게. 트럼프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 네, 그렇죠. 첫 번째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라. 이게 조선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걸 많이 사가라.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 우리의 투자해라. 우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해라는 거는 현대차가 30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잘 보면 이 주간에 월요일 날 포스코가 이례적으로 네, 그렇죠. 현대제철의 루지애나 공장 투자에 같이 하겠다는 거를 출국하기 이틀 전에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저는 충분히 산업자원부에서 염두에 둔 플랜이 아니었나라는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리 그러니까 얘기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카드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우리 기업이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려고 지금 원수끼리 네. 손을 잡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를 경쟁사끼리 지금 그렇죠. 같이 미국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좋은 카드를 내민 거고 네. 제가 볼 때 선물 하나 준 네네.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려 있고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에 부족한 대한 걸 채워줘라. 그게 조선이죠. 조선이죠. 네. 네. 조선의 카드를 꽤 가져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당장 그 해군상 장관이 그렇죠. 온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주니어도 오잖아요. 네. 그 트럼프 주니어도 지금 우리 조선소에 간다 뭐 이런 이야기 선물을 나오고 준비했겠죠. 네. 선물을 준비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 주니어가 오는데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네. 충분히 선물을 준비했을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누가 만나겠습니까? 김동관 부회장 만나겠죠. 네, 하나 쪽에 하나 만나겠죠. 오이죠. 네. 그리고 HD조선 정기선 현대중공업도. 부회장도 만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걸 사가라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알래스카 LNG 건이겠죠. 예, 가스.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패키지를 꽤 매력적으로 내밀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벤센트 재무장관이 석세스풀 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미사구를 넣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카드면 다른 나라와 협상할 때 사우스 코리아 봐라. 한국이 이 정도 카드를 내면 너희들 뭐 내놓을래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를 챙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뭐 우리도 약간은 예상은 하긴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도 뭐 이 정도는 들고 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뭐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미국이 뭐 일단은 지금까지는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아까 뭐 영상도 보셨지만 스콧 베센트 장관의 표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한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 제시한 카드로 우리가 원하는 걸 또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미국이 받아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자동차를 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또 네. 특별히 조금 더 그렇죠. 신경을 써달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한국 수출 비중이 한 18%좀 돼요. 네네. 그러니까 18% 중에서 상당 부분이 자동차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가 들어가면 자동차 부품도 같이 있고, 들어가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우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완성차는 어차피 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품목별 과세도 들어가 있고 네네. 뭐 상호관세까지 들어가면 꽤 큰데 과연 이 부분을 받아냈을까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현대차에서 30도 투자했으니 네. 이 정도 성의를 보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선물을 할 테니 자동차 전전을 봐줘.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호관세를 전체 다 제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품목별 과세로 돌려서 부분별로 하는 전략으로 펴지 않을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나 업종의 관세를 플러스 낮춰달라고. 마이너스를 해서 네. 우리에게 그나마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추고. 낮추거나 없애는 걸 카드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카드를 협상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첫 번째는 최상국 부총리하고 안덕건 네. 산업자부 장관이 이 아젠다를 4개로 일단은 오므렸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 한미 간 교육 개선을 하는데 미국은 개선을 아주 심플하게 했거든요. 네. 이거잖아요. 한국 무역하고 미국 무역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그거의 절반 정도는 관세를 내라 이거 관세를 아닙니까? 내겠다. 네. 예. 이거 불공평하다. 제대로 계산하자는 게 첫 번째고 그 아젠다를 세팅했고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겠다는 거는 미국 LNG 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네. 이거는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도 저는 포함됐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아젠다가 미국 조선업 재건에 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윈윈이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는 윈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팔 수 있고 미국도 도움이 되니까. 요 정도로 이제 아젠다 세팅을 하고 했는데 이 정도 아젠다 세팅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상호관세 전면 폐지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그렇겠죠. 우리가 강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 크고 미국 수출의 비중이 큰 것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요 정도는 관세를 낮추는 걸로. 낮추든지 뭐 품목별 관세를 가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안을 했었지 않을까. 요 정도 카드면 제가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추후에 진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미국 베센트 장관은 다음 주라도 지금 뭔가 MOU식의 네. 그에 준하는 것들을 합의할 수 있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막 속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근데 또 우리는 7월 패키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또 그 중간에 딱 6월 3일 대선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우리는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또 말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이긴 네, 한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정치적인 영역이 있는 네네. 거죠. 만약에 이제 한 총리가 네. 대선에 나선다면 아. 5월 3일 날 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다음 주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몇몇 이제 정치 쪽의 평론가들은 네. 대선에 나가기 위한 선물용으로 뭔가를 합의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게 이제 그래서 다음 주라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베센트 장관 재무장관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최상국 부총리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네네. 우리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 시기라는 걸 확정하지 않았어요. 네. 네. 왜냐하면 당장 5월 15일 날 미국에서 와요. 네네. 네. USTR 같은 거 협상하러. 아니 그렇죠. 네. 그 개별 협상하러. 세부적인 걸 협상하기 사실은 제가 볼 위해서. 때 그 이전에는 합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합의 쉽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아마 우리 정부에서 되게 부담스러울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치적 영향력을 대놓고 지금 홍보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차기 정부가 이걸 MOU를 진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말 그대로 MOU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컨트랙이 이건 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미국 반응이 재밌어요. 네. 미국은 오히려 이 공백 상태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선물 줄게. 빨리 하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시기별로 보면 우리가 오히려 칼을 쥐었다. 그렇네요. 우리는 변명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대통령이 대선 없다. 기간이야. 네. 대선 기간이야. 우리 아무것도 결정 못해. 저는 그렇게 해서 6월 3일 대선 이후에 7월 8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네네. 저는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키를 진 꼴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가 유리하다. 그렇죠. 협상에서. 굳이 급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급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과 그쵸. 협상하기 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쵸. 협상 결과를 가지고 그 카드로 다른 나라와 협상의 전략적
어떤 지렛대를 쓰려고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좋은 샘플로 당연하죠. 보여줘야 하는데 네. 일본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네. 일본은 지금 어쨌든 못하고 갔죠.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미국이 드라이브를 막 걸 텐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묶고 가려고는 결국에는 알래스카 LNG 440억 달러 투자하란 말이에요. 네네. 이 투자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 투자하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일본이 일단 발을 뺀 건 우리는 다행스러운 거죠. 우리 일본 보고 갈게라고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 공백 상태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 카드를 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래 생각했던 거는 야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에 강하니까 네. 요것만 좀 상원에서 빼줄게 라고 했다면 아니야 우리는 전부 다 해줘. 강한 카드를 내민다든지. 그쵸. 그러니까 미국이 도저히 협상할 수 없는 카드를 내밀어서 시간을 버는 것도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트럼프처럼 강한 걸 던진 다음에. 그렇죠. 네. 지금은 분명한 거는 그 빈센트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네. 본인들이 급하다는 걸 카드를 이미 깐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미국도 지금 우리를 샘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은 저희는 우리가 지원하고, 급할 것이 없다. 지원 전략을 좀 쓰고 오히려 더 강한 카드를 준비하고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저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네. 알래스카 LNG의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뭐 실사를 간다든지 저는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막 6월 초에 무슨 LNG 서밋 이런 거 알래스카에서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우리나라, 일본 막 오라고 그렇죠. 지금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이 하더라고요. 급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성공 모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협상을 7월 달에 7월 초 협상을 타기를 위해서는 네. 성공 모델이 좀 절실해요. 그렇네요. 예. 이럴 때는 지연 전략이 상책이다. 조금 더 지원하고. 지금 중국을 보세요. 아까 초대에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협상을 네. 지금 하고 있다고 막 두들고 싶은데 중국은 우린 그런 일 없어.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 그런 이런 일 식으로 없어라고 나오고 하는 있어요. 것에 네. 바로 그런 전략인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급하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TA랑 방위비 협상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또 미국이 이걸 가지고 뭔가 카드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건 전략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 했을 수는 있는데 네. 했을 수 있는데 밝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측에서. 예. 이거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게 통합 패키지 협상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원샷 패키지로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네. 원샷 패키지에는 방위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럼 이번에 방위비 이야기 물론 최상욱 부총리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빠질 수가 없는 항목을 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는 7월 초에 원샷 패키지로 한꺼번에 그 줄라이 패키지로 하겠다는 거는 네네. 이 패키지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위비 부분에 있어서는 민감해서 얘기 안 끊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현 정부가 이제 차기 정부에게 여러 가지 이제 숙제를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외부로 바뀔 수는 없지만 분명히 줄라이 패키지에는 방위비 들어가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뭐 우리도 전략적으로 노출은 안 시키는 거라고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트럼프는 계속 방위비 이야기는 했으니까 일본에게는 방위비를 또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본의 방위비를 얘기하고 우리나라 방위비 안 할 수가 그쵸. 없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통합 패키지에는 방위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음 정부에서 더 구체적인 방위비나 뭐 FTA 협상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제 7월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저는 관심이 있던 게 어쨌든 최근에 환율이 우리 시장에도 되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그 밑으로 최근에는 좀 약간 꺾이긴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를 미국이 할 거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걸 어떤 식으로 뭐 스와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네. 지난해 11월 달에 네. 그 미국 재무부에서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네네네. 해버렸어요. 요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해버리면 그때 이제 원래 환율 관찰 대상국은 경상수지 흑자하고 네.
미국의 흑자하고 두 가지 기준을 보고 여기는 환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네네.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 11월 달하고 지금 12월 달 이런 때는 네. 우리나라 이 경우는 아니거든요. 뭐 계엄, 탄핵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게 됐기 때문에 달러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 계엄 이후에. 이것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하는 거죠. 요거 풀어줘. 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이 현재 환율 절하를 미국에서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보는 거는 이거는 안 맞습니다. 지금은 계엄이라는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환율이 뛴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요거는 대상국에서 빼달라는 협상을 이번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협상, 그 환율 조작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 지금 미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없었을까요? 이건 뭐 다뤄지지 않는 것 요거는 같긴 외교부 한데 산하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없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의 새벽에 있었던 협상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일단은 우리에게도 뭔가 쥘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도 뭔가 던질 수 있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박주근 대표님은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 협상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뭐 다음 주에 진짜 뭐 사인을 할 것인지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질 것 같지만 아마 IT 쪽에 관심 가지는 분들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5월 15일 날 있을 USTR 방문단이 아주 민감할 겁니다. 네네. 요게 이쪽이 들어오면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KT, 뭐 우리나라 웬만한 데 다 걸리는 IT 쪽 종목 걸리 있어서 클라우드 사업이나 AI 사업이 아주 밀접하고 있어서 아마 요 방문단이 들어오면 IT 관련 투자 업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민감하게 요거 또 관심 갖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IT 쪽의 이야기까지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박주근 대표님이 아주 다 명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게 의문점이 해소가 됐네요. 자,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